안녕하세요. 히브리어 알파벳 이야기 두 번째 시간 2-2강입니다. 지난 강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기원과 특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알파벳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부 내용은 개별 알파벳의 음가, 표기 순서, 숫자 값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개별 알파벳의 음가와 표기 순서와 특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여러 차례 등장한 그 황소머리 모양을 딴 알파벳인데요. 얘를 어떻게 읽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글 음력은 알렙이고 요거는 로마나이제이션 해서 그 음력 기호를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는 이제 참고하되 한글 음력을 보면서 읽어보겠고요. 이 알렙이라는 글자가 바로 첫 번째 알파벳이고요. 근데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알파벳이니까 숫자 값이 1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히브리어 문법은 몇 단계냐 했을 때 1단계다 라고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각각 숫자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알렙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진행을 하면 그 다음 알파벳이 메트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서가 이 몇 장 몇 절 표시할 때 알파벳으로 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알렙이라는 글자는 이제 음가가 굉장히 약해서 묵음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특징, 세머의 특징 중 하나인 그 후음 문자이기 때문에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는 하는 막혔다 터지는 소리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알렙, 알렙 이렇게 읽고요. 쓰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나가고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 쓰는 방식에 있어서 기억해 둘 원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써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게 됩니다. 첫 번째 글자 알렙이었습니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를 예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알렙이라는 것이 음가가 아였잖아요. 그리고 묵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달렛과 mem이 합쳐진 아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또 고유명사 아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글자만 눈여겨보겠습니다.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알파벳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은 지금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보면 B라고 B로 로마자 B로 음가 표시를 하게 되고 이름은 bet입니다. bet. 그리고 숫자 값은 당연히 알렙에 이어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래서 알렙 단계가 끝나면 bet 단계를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bet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냐면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쓰지 않고 자 이걸로 쓰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그냥 쓰거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글씨를 쓰다 보니 너무나 못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예쁘게 쓰시면 좋겠고요. 주의할 것은 이 매트라는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가리키는 집, 장막을 가리키는 그 모양을 본따 만든 글자인데 요 끝에 이렇게 각이 져서 삐져나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글자와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매트라는 글자가 가운데 점이 없는 경우와 가운데 점, 다게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발음상의 아주 작은 그러나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점이 없을 경우에는
부드러운 소리, 즉 마찰음을 내고 점이 있을 때는 지금 조금 센 소리, 파열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점이 다게시가 있을 때는 뿌 하고 비 사운드를 내고요. 다게시가 없으면 부드러움 V에 해당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V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파벳 매트였고요. 이 매트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보고 지나가면 bite라는 단어인데 바로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ite가 매트가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파벳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음가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알파벳 알렙은 아 소리였고 두 번째 매트는 무 소리였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파벳을 보겠습니다. 얘는 정방형 문자라고 했을 때 그 절반의 오른쪽을 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다 쓰고 나면 조금 작게 보이겠죠. 이 알파벳의 이름은 기멜입니다. 기멜. 자, 로마나이제이션 할 때 이 G로 쓸 것이고요. 세 번째겠죠. 알레, 베트, 기멜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한글로 따지자면 그 다음에 G에 해당하는 음가를 지니고 얘 쓰는 방법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선을 삐져서 그리게 되는데 이 모양은 낙타의 등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낙타가 가말이니까 이 알파벳 이름이 이제 비슷하게 기멜이 됐고요. 하나, 둘 이렇게 쓴다는 거죠. 하나, 둘. 그런데 이 기멜은 방금 전에 봤던 매트처럼 다게슈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게슈가 붙으면 원리는 항상 같아요. 다게시가 있으면 거친 파열음이고 다게시가 없으면 부드러운 마찰음인데 실제적으로 얘는 발음 차이를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를 하고 부드럽게 할 때 큰 차이를 못 느끼죠.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있지만 히브리어를 읽거나 본문을 듣거나 할 때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서 발음상의 구분이 그냥 거의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멜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보면 가돌이라는 단어고 이제 크다 그리고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가돌 그러면은 위대하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 세 번째 글자 기멜이었고요. 네 번째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름은 달렛이고요. 달렛이라는 알파벳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다게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게시가 있을 때는 강한 의미니까 느, 없을 때는 부드럽게 마찰음을 한다 그래도 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얘도 발음상 구분은 거의 없다 말할 수 있고 쓰는 방식은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알파벳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밖으로 여기 직각이 유지되면서 조금 나와야지 달렛이라는 글자가 되겠고요. 점은 이제 단어 가운데에다 찍게 됩니다. 달렛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잘 아시는 다비드, 다윗이라는 것이 이제 달렛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해라는 글자인데요. 다섯 번째입니다. 쓰는 방식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시 하나, 그 다음에 둘. 알파벳 이름은 해이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H 정도에 해당하는 음가를 나타내는데 이 해라는 글자가 후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후음이라는 것은 목구멍 깊은 소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지만 그리고 나중에 문법을 하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이 해라는 것이 그 모음 기호와 함께 모음의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음일 때는 흑 그리고 모음의 일부가 되었을 때는 아로도 발음이 되는 경우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해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인데 할렐루야의 첫 번째 글자가 바로 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알파벳입니다. 얘도 보면 정방형 문자에서 절반을 사용하고 오른쪽에 작게 쓰게 되죠. 그래서 얘는 Bob라는 글자인데 이 6번째 Bob라는 글자가 이렇게 음가 표시가 W로 되어 있어서 와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책들도 간혹 보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영어의 W가 아니고요. 지금 음력한 로마자이기 때문에 무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얘는 이름이 Bob입니다. 그리고 쓰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한 획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가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쓰던가 하나 둘 쓰던가 하고 거의 일자 같은데 여기에 위에 약간 꺾인 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브라는 것은 이제 연결고리를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와브가 히브리어에서 접속사로 쓰여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는 첫 번째 예시 단어가 마이크라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해석해서 그가 부르셨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마이크라가 바로 레위기의 히브리 성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레위기가 마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브를 봤고요. 7번째 글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모양의 글자들이 계속 되니까 굉장히 헛갈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익혀놓은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알렙부터 타부까지를 쓰고 기록해보고 발음해보고 눈에 익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좋은 히브리어 노래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글자는 이름이 자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 Z가 나왔기 때문에 Z 발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쓰는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래서 하나, 둘. 아까 봤던 바브하고 비슷한데 얘는 좀 내린 것이고 요 내린 바브보다 이 위에가 하늘처럼 내려오지 않고 약간 이렇게 나와요. 요 나오는 걸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내려오고 글자는 똑같이 이 오른쪽 반쪽 면에다가 쓰게 되고요. 이 자인으로 시작하는 글자 중에 예를 하나 보면 이제 자하브라는 것입니다. 자하브는 히브리어로 금을, 골드를 의미하고요. 자, 알파벳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한 것을 한번 확인하고 계속 나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알파벳들을 배웠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Aleph, 그 다음에 Bet, Gimel, Dalet, He, Vav, Zain. 다시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번 7개, 7번째 알파벳까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기 나오는 그 다음 알파벳부터 하트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알파벳이 조금 중요한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인데요. 자, 하트라고 써있고 제가 CH를 가운데 끼워 넣었는데 이게 참 발음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순서로 생각하면 8번째 알파벳인데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강한 후음에 해당합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소리를 내는 후음 중에서 가장 센 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히읗과 키읔 사이 아니면 독일에 이제 마흐 할 때 그 흐와 유사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마흐는 그냥 흐 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는 좀 들어보면 거칠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목구멍 깊은 데서 나와서 발음을 따라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나오는 목을 긁는 소리로 하게 되는데 하트입니다. 해볼까요? 하트. 자, 이 하트라는 글자 쓰는 것은 오른쪽으로 내리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씁니다. 이 하트는
중요한 것이 앞에서 썼던 해와 달리 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서 이 공간을 비웠다면 하트는 유사한데 공간을 비우지 않고 다 막아서 쓰게 됩니다. 하트로 시작하는 알파벳 어떤 게 유명한 게 있을까요? 자, 하임이라는 단어인데 요때 이 하트로 시작하고요. 하임은 바로 생명,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종강 파티 때 배웠던 건가? 축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앞에 전치사 레를 붙인 다음에 레하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cheers에 해당하는 히브리식 표현인 거죠. 하임이라는 단어가 성서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 글자가 바로 하트이고 가장 강한 후음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테트라는 글자인데 테트도 보면 요 밑에 T 밑에 점이 있어요. 아까 해트는 H 밑에 점이 있었거든요. 그 점이라는 게 목구멍 깊은 데서 소리를 내는 후음이다를 표시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테트도 깊은 소리입니다. 따라하는 게 쉽진 않지만 알파벳 이름은 테트 이어서 테트 하고 읽게 되고 벌써 숫자 값은 9가 됐는데요. 쓰는 방식이 이렇게 여기서 1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리면서 돌려서 이렇게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좀 길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그러면 테트로 시작하는 히브리 알파벳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건데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거든요. 저는 메일 주소도 이 토브가 들어가는데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그것에 해당하는 대표적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테트를 받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가장 작은 알파벳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방형 문자에서 4등분했을 때 오른쪽 상단 귀퉁이에다 이렇게 작게 씁니다. 이렇게 하나 하늘으로 이 요드라는 것이 이제 10번째 알파벳이기 때문에 숫자 값이 10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면 알렙이잖아요. 그럼 11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요드를 쓰고 그 다음에 알렙을 쓰면 11이 됩니다. 요드를 쓰고 베트를 쓰면 12가 되고 그런데 이 요드라는 거는 이제 발음을 보실 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요라고 이중 모음이잖아요. 요. 그래서 이 요가 모음과 만났을 때 아와 모음과 만나면 야가 되고 오 모음과 만나면 요가 되고 이런 발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알파벳을 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음독을 하실 때 요드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이중화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드였고요. 요드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 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고 그때 요드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알파벳은 이제 C를 옆으로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디귿을 뒤집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카프라는 알파벳이고요. 방금 전 요드는 숫자 값이 10이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10단위로 뜹니다. 그래서 카프는 20을 숫자 값을 나타내고요. 영어의 K나 한국어의 키읔에 해당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카프는 이렇게 한 번에 씁니다. 이렇게. 자,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그 옆에 단어를 또 쓰는 거죠. 근데 이 카프도 중간에 다게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게시가 붙으면 강한 파이름이어서 크 소리가 나고 다게시가 없으면 부드러운 마찰음이어서 크 하는데 이때의 이 다게시 없는 카프가 바로 아까 가장 강한 후음이라고 했던 하트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프 하트 이렇게 합 쉽지가 않은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낸 후음 소리가 카프와 하트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똑같이 발음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를 보기 전에 얘는 좀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이것은
기본적인 알파벳 모양이 있는가 하면 얘를 또 기본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미형 엔딩 폼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보통 커브 소핏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진행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단어가 이렇게 만약에 4개의 알파벳으로 쓰여진 단어다 할 때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는데 이 끝에 올 때에 이 형태를 쓰지 않고 이 형태를 쓰기 때문에 얘를 엔딩 폼이다, 파이널 폼이다, 말미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글을 쓰다가 마무리할 때는 좀 끝에 길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어를 계속 글자를 계속 써야 될 때는 길게 늘려서 쓰면 그 다음 단어를 쓰기가 어렵거든요.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유명하고 또 의미에 대한 설명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카나프입니다. 네, 카프로 시작을 하죠. 이것은 날개나 옷자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의 대화에서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도 나오고 시은자가 은혜의 날개로 거기를 덮잖아요. 그때도 나옵니다. 이때 카나프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러한 기본 형태가 있는가 하면 엔딩 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엔딩 폼이라는 건 단어 끝에서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카프가 단어 맨 앞에 올 때는 기본 형태를 써요. 근데 이 끝에 있는 패라는 건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울 거지만 이 패라는 글자는 기본형을 말하자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엔딩 폼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끝에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엔딩 폼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목동의 지팡이를 형상화해서 만든 라메드라는 글자인데 글자가 큽니다. 정방형에서 올라가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라메드라는 글자고요. 이 라메드는 이제 30이 되겠죠. 방금 전에 카프가 20이었기 때문에 라메드는 그 다음은 30. 그리고 이제 영어의 L에 해당하고 리을에 해당하는 음가를 가집니다. 라메드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글자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라메드로 시작하고 이 레헴이 빵과 양식을 의미해서 bet,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글자였잖아요. 알레 베트, 베트가 집을 의미하는 거였죠. bet, 그 다음에 레헴, 붙이게 되면 베트레헴, 빵의 집, 이런 단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맴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바로 물에 흐르는 모양을 가지고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고 영어의 M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제는 숫자값이 40이 됐고요. 글자 쓰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하나, 둘 해놓고 이렇게 옆에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얘를 먼저 쓰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아니면은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네모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옆에 선을 긋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 게 보이는데 얘가 바로 아까 카프처럼 엔딩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끝에 오면 이 기본형이 아니라 이렇게 다 막혀버린 모양이 다르죠? 막혀버린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을 씁니다. 그러면 요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방금 전에 보셨는데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끝에 바로 맴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닫혀 있는 걸 보니까 엔딩 폼이죠. 단어 끝이죠. 단어 끝에서 이렇게 엔딩 폼을 썼습니다. 맴으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쉐라고 있고요. 맴으로 시작했죠. 자, 단어 앞에 왔더니 기본형을 썼고요.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눈이라는 글자인데요. 절반 정도 오른쪽에 쓰고요. 이거 짧은 디귿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씁니다. 이 눈도 엔딩 폼을 말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있는 선을 밑으로 펼친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눈의 엔딩 폼이니까 단어가 있다면 단어 맨 끝에 이 철자가 올 때는 이 기본형이 아니라 이 형태를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요거보다 조금 짧으면 바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을 생각했을 때 기준선 안에 정방형 안에 들어가는 게 바브고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게 눈의 말미형, 눈의 어미형입니다.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노아흐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눈하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가장 강한 호음인 하트하고 만나서 노아흐 이렇게 돼요. 노아흐. 그 다음 단어는 사멕이라는 글자인데요. 이제는 숫자 값은 60으로 진행이 되고 쓰는 방법이 하나 이렇게 가고 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쓰게 되죠. 이걸 나눠 쓰진 않는데 이렇게 싸매. 보통은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쌍시옷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S지만은 SS처럼 강한 쓱 발음을 가지고요. 이 싸맥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유명한 것이 이제 시나이가 있습니다. 시나이가 뭐죠? 신의 산 할 때 신의인 거죠. 시나이. 다음 알파벳은 16번째 알파벳인데 숫자 값은 이제 70이고요. 이 I는 알렙처럼 약한 소리를 나타내요. 그리고 표기하는 것은 알렙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 음력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I도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는 후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I는 소리를 낼 때 아인, 아인 하고 입을 좀 크게 벌리면서 목 밑을 누르면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인이 히브리어로 바로 사람의 눈을 형상화한 것인데 눈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인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이브리트가 있고 이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브리트 그러면 히브리어를 가리키고 이 아인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알파벳들을 배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헷, 텟, 요드, 캅, 라메드, 맴, 눈, 사멕, 아인. 네, 이제는 밑에 줄에 있는 알파벳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게 모양이 뭐처럼 보이세요? 패라는 거는 옆모습에서 바라본 사람의 입술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입술 모양이 형상화된 것이고 패가 바로 입인데 쓰는 방식이 이제 카프처럼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카프처럼 쓰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꼬리같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게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 구분이 되는 단어인데 다게시가 있으면 발음이 거세졌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P처럼 푸 소리를 내고요. 다게시가 없으면 부드럽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푸처럼 되는 거죠. 푸, 푸. 이 페라는 글자는 조금 볼 게 많아요. 다게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발음이 변한다. 프, 프. 그 다음 하나 더. 이 글자는 엔딩 폼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카나프 할 때 보셨는데 요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가로선을 밑으로 내려서 쭉 펼쳐주면 이것이 엔딩 폼이 되어서 단어 끝에 올 때는 요 모양이 아니라 요걸 쓴다는 거죠. 패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알고 있는 것 파로입니다. 파로, 패의 파로, 바로 이집트 왕. 개혁성경에서는 예전에 바로라고 했었죠. 그래서 파로가 히브리어 패로 시작하는 단어이고요. 이번에는 18번째 알파벳을 보겠습니다. 이름은 짜데이고요. 여기에도 밑에 이제 점이 있어서 발음이 세게 되죠. 그래서 차데라기보다는 짜데라고 쌍지읒 발음을 내는 게 맞고요.
이것은 낚시바늘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근원이 불분명하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짜대는 글자가 큽니다. 정방형,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가고 이렇게 1번, 2번,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내려옵니다. 짜대 역시 말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본형 짜대 글씨에서 이 밑에 있는 선을 내리게 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입장에서. 말미형은 말씀드린 대로 단어 끝에 올 때 바로 이 형태를 사용합니다. 짜대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온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찌온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19번째 알파벳입니다. 코프라는 글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P처럼 생겼는데 P보다는 이 반원이 더 크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음가는 코프니까 크에 해당하겠죠. 바로 앞에 있는 알파벳 짜대가 숫자값이 90이었잖아요. 그러면 코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100이 됩니다. 그래서 코프 다음은 100 단위로 또 진행되겠죠. 200, 300 이렇게. 코프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이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서 가인이라고 했고 영어 성경에서 케인이라고 음력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코프로 시작하니까 카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러쉬라는 알파벳인데요. 이거는 코프가 100이었기 때문에 이제 200을 가리키는데 단순하게 한 획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게 됩니다. 하나 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가 각이 지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이 지게 되면 래쉬가 아니라 달렛이라는 글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알파벳을 하나하나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는 헛갈릴 수 있는 유사한 알파벳들의 모양을 한번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래쉬라는 것이 발음이 좀 독특한데 영어로 하면 R 같고 한국어로 하면 히읗이나 리을을 같이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후음에 해당하지 않지만 후음처럼 발음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래쉬가 아니고 여기에 한국어로는 이렇게 썼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래쉬, 래쉬 이렇게 들리고 또 실제 단어를 할 때도 R이나 L처럼 되지는 않고 좀 흐린 깊은 소리를 래쉬 하고 냅니다. 래쉬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유명한 것이 있죠.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치료하다라는 것이 래쉬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보실 글자는 주의를 요하지요. 글자가 하나인데 두 가지 음가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알파벳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번에서 왼쪽으로 둘러서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을 이렇게 뭐같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 쭉 올라가고 둘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삼지창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래 이것은 앞니 두 개를 형상화하여서 글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쉰 이것이 이를 의미하거든요. 이 알파벳 이름은 그런데 두 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점이 이 오른쪽에 있다면 얘는 쉰이라고 읽고 점이 왼쪽에 있다면 얘는 씬이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쉰, 씬 또는 씬, 쉰 하고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쉰이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슐로모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알파벳인데요. 22번째겠죠.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숫자 값은 코프부터 100단위로 진행이 돼서 400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코프하고 탑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코프는 100이고 탑은 400이니까 500이 되겠죠. 이 탑을 하는 마지막 글자는 교차된 줄을 가지고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 하나 그리고 둘 해서 옆으로 가는 거죠. 다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래서 요 옆에 나온 선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트하고 같은 모양으로 보이니까요. 옆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쓰고 보시는 것처럼 다게쉬에 의한 구분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다게쉬가 붙는다 해서 발음상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요. 트 하고 같은 음가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게쉬는 문법적인 구분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 탑으로 시작하는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기본 의미는 가르침을 뜻하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네, 여기까지 알파벳 22자를 다 살펴봤고요. 방금 전에 본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 짜데, 콥, 레쉬, 쉰, 신, 타브. 알파벳을 22자를 익혀봤는데요. 우리가 모양이 유사해서 혼동이 오는 알파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알파벳들을 같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 개가 지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과 이것은 각각 뭘까요? 자, 이 알파벳은 배트이고 이것은 카프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배트는 이 끝에 직선이 삐져나와 있고 카프는 그렇지 않고 곡선으로 한 획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카프와 또 비슷한 것이 얘인데 이것은 패입니다. 카프를 써놓고 바로 이 꼬리를 그려야 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도 굉장히 많이 혼동될 수 있는데요. 차이는, 그림상의 차이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공간이 비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비어 있는 이 글자가 해이고 공간이 비어 있지 않고 꽉 찬 이 글자가 하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난이도가 있을까요? 세 개가, 아니 적어도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거 좀 짧고 이건 긴 선인데요. 그렇다면 기준선보다 얘는 내려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얘는 비슷한데 위에가 다르죠. 자, 이것은 vav라는 글자이고요. 연결하는 접속사 vav요. 그리고 얘는 눈의 엔딩 폼입니다. 그래서 눈을 밑을 길게 내린 것이기 때문에 눈의 말미형이고 이 위에 가처럼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글자는 zain입니다. 이번에도 글자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가, 자, 여기가 직각으로 선이 돼 있고 여기가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인데요. 얘가 바로 달렛이고 얘는 rash입니다. 두 개 이 부분을 주의해서 써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벳과 이 알파벳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공백이 있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지의 차이일 텐데 이 글자는 tat이고 이 글자는 mam입니다. 이번에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나의 글자의 점의 위치가 다르죠. 자, 오른쪽에 점이 있으면 네, 쉰이고요. 왼쪽에는요, sin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생긴 모양이 아니라 발음이 유사한 알파벳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렙과 아인인데요. 둘 다 아라는 음가고 약한 소리죠. 알렙은 주로 묵음이 많이 되는데, 자, 글자는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만 나타내주는 음가는 알렙, 아인 하고 둘 다 호음이면서 아 소리를 냅니다. 이번에는 하트하고 다기쉬가 없는 카프인데요. 카프는 K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기쉬가 없는 이 다기쉬가 이렇게 없게 되면 그때는 하트처럼 흐 하는 소리가 깊은 목구멍 소리가 나서 아주 유사한 발음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브하고 테트인데 둘 다 T 사운드를 내는데 사실 테트는 타브보다는 깊은 소리, 즉 호음처럼 밑에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텟, 텟, 얘는 타브, 타브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한 발음들을 갖고 있는 알파벳이었고요. 여기까지 두 강에 걸쳐서 알파벳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이제 필요한 것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양과 쓰는 방법과 음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